안녕하세요. 알코올 중독자 이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회복의 12단계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는 실천 빅북을 읽겠습니다. 1단계, 3장, 알코올 중독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진짜 알코올 중독자라고 시인하기를 꺼려한다. 누구도 자기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동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기가 싫은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셀 수 없는 헛된 시도가 우리 음주 경력의 특징이면 놀랍지 않다. 비정상적인 음주자들은 모두가 어쨌든 언젠가는 음주를 조절하고 즐길 것이라는 방안을 아주 강박적으로 갖고 있다. 이런 지속적인 환상은 정말 놀라운 것이다. 많은 이가 이 환상을 쫓아서 미친 정신이나 죽음의 문안까지 간다. 우리는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자신의 가장 내면에서 완전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것이 회복의 제1단계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거나 이내 그럴 수도 있다는 망상은 박살나야 한다. 우리 알코올 중독자는 음주를 조절할 능력을 잃어버린 남녀들이다. 우리가 아는 바 진짜 알코올 중독자는 한 번이라도 조절을 회복하지 못한다. 우리 모두가 때로는 조절을 되찾고 있다고 느꼈지만 대개 잠시였고 필연적으로 점점 조절을 할 수 없게 되어 머지않아 연민과 이해할 수 없는 타락에 이르렀다. 우리 유형의 알코올 중독자는 모두가 진행성 병에 걸려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아무리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우리는 더 나빠지며 결코 좋아지지 않는다. 우리는 다리가 잘려버린 사람과도 같다. 즉 그들에게 새로운 다리가 결코 생겨나지 않듯이 알코올 중독자를 다른 사람과 같게 만드는 어떤 종류의 치료법도 나올 수 없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해결책으로 애써 보았다. 몇몇 애들에서 잠시 회복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언제나 뒤따라서 전보다도 악화된 재발이 되고 말았다. 알코올 중독에 익숙한 의사들은 알코올 중독자를 정상적인 음주자로 만드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과학이 어느 날 그것을 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다.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많은 진짜 알코올 중독자는 자신이 이런 부류에 속한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모든 형태의 자기기만과 실험을 통해서 자기는 그 규정의 예외, 즉 알코올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려 애쓴다. 음주를 조절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180도 달라져서 신사처럼 마실 수 있다면 우리는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하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술을 마시기 위해 아주 열심히 아주 오랫동안 애써왔다는 것을 하늘이 안다. 여기 우리가 애써온 몇몇 방법이 있다. 맥주만 마시기, 마시는 술잔에 술을 제한하기, 결코 혼자서 마시지 않기, 결코 아침에 마시지 않기, 내 집에서만 마시기, 결코 집안에 술을 두지 않기, 결코 근무 시간 중에는 마시지 않기, 파티에서만 마시기, 곡물 정유주를 과일 정유주로 바꾸어 보기, 생포도주만 마시기, 직장에서 한 번만 더 취하면 사직하기로 동의하기, 여행을 가기, 여행을 가지 않기, 영원히 끊는다고 엄숙한 서약서가 있든 없든 맹세하기, 신체 운동을 더 해보기, 영감을 주는 책을 읽기, 건강농장과 요양원에 가기, 자진해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우리는 이 목록에 끝도 없이 더 적을 수 있다. 우리는 어떤 개인에게도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당신은 스스로를 신속하게 진단해 볼 수 있다. 가장 가까운 술집에 가서 어떻게든 음주 조절을 시도해 보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중단하려 애써 보라. 이렇게 한 번뿐이 아니고 여러 번 애써 보라. 당신이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판단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술 깰 때 덜덜 떨리는 심한 경우가 당신이 자기 상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것을 증명할 길은 없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음주 경력의 초기에 단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늦기 전에 단조해야겠다는 열망을 가진 알코올 중독자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알코올 중독의 명확한 증상을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단주를 해야 한다는 압도적인 열망을 이유로 긴 기간 동안 술을 끊을 수 있었던 소수의 예를 들은 적이 있다. 여기에 그 한 애가 있다. 30세의 한 남자는 자주 술잔치 가음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런 술판을 벌인 다음날 아침이면 몹시 신경과민이 되어 또 술을 마셔 자신을 진정시켰다. 그는 사업에서 성공하겠다는 야망이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술을 마시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전혀 조절할 수 없었다. 그는 사업에서 성공하고 퇴직하는 날까지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겠다고 작심했다. 이 애외적인 남자는 25년간 뼈처럼 마른 금주를 하였고 성공적이고 만족하는 사업 경영을 뒤로하고 55세로 퇴직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실질적으로 모든 알코올 중독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 즉 긴 맨정신 생활 기간과 자기 훈련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마실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는 믿음의 희생자가 되었다. 그 결과 그는 집안에서 편한 옷차림으로 병째에 술을 마셨다. 2달 만에 입원했는데 그는 어리둥절하고 곤욕스러웠다. 한동안 음주를 규제하려고 애썼고 그러는 동안 여러 번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했다. 그러고 나서 모든 힘을 끌어모아 전적으로 단주하려고 시도했으나 그는 단주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보았다. 모든 시도가 실패했다. 퇴직할 때 건장한 사람이었던 그는 급속히 망가져서 4년 만에 사망했다. 이러한 사례는 강력한 교훈을 포함한다. 우리 대부분은 오랫동안 맨정신으로 남아있으면 그런 후에는 정상적으로 마실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여기 55세의 한 남자는 술을 그만두었던 30세 때와 똑같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한 번 알코올 중독자는 언제나 알코올 중독자다. 라는 진리가 다시 또다시 실증된 것을 보았다. 한동안의 맨정신 생활의 기간 후에 음주를 시작하면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전처럼 나빠진다. 우리가 단주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어떤 종류의 유보 조항도 가져서는 안 되며 언젠가는 알코올에 대한 면역이 생길 것이라는 잠재된 생각도 가져서는 안 된다. 젊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경험에 의해 용기를 얻어 그가 한 것처럼 나름의 의지력으로 술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들 중 많은 이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무도 진짜로 술을 끊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은 이미 얻어진 특이한 정신적 삐뚤어짐 때문에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무리 중 30세 이하인 몇 사람은 단지 몇 년을 음주했지만 20년이나 음주해온 사람들만큼 자신이 절망적임을 알게 됐다. 심각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술을 마셨나 또는 얼마나 많은 양의 술을 마셨냐는 상관이 없다. 이런 현상은 특히 여성에게 사실이다. 알코올 중독자의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경우 자주 몇 년 내에 진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된다. 알코올 중독자라고 불리면 대단히 모욕당했다고 느끼는 어떤 음주자는 단주에 대한 자신의 무능력에 깜짝 놀란다. 알코올 중독 정세를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어디에서나 젊은 사람 중에서 잠재된 알코올 중독자를 본다. 우리는 단지 그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려 애써 본다. 뒤돌아보면 우리는 자신의 의지력으로 술을 끊을 수 있는 지점을 넘어서 여러 해 동안 마셔왔다고 느낀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이 이 위험한 지역에 들어갔는지 아닌지 질문한다면 1년간 술을 마시지 않으려 애써보게 하라. 그가 진짜 알코올 중독자라면 그리고 아주 멀리 진행했다면 성공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리는 음주 초기에 가끔 1년 또는 그 이상 맨정신으로 남아 있었으나 그 후에 다시 심각한 음주자가 되어갔다. 비록 상당한 기간의 단주가 가능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잠재된 알코올 중독자일 수 있다. 이 책, 빅북에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1년 정도 단주하며 지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몇몇은 결심한 그날 술에 취할 것이고 대다수는 몇 주 안에 취할 것이다. 절잠에 마실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전적으로 단주하는가가 문제이다. 물론 우리는 이 책, 빅북의 독자들이 단주를 열망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영적이지 않은 기초로 단주할 수 있을지는 술을 마실지 말지를 선택할 힘이 지금 자신에게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 우리 중 많은 이는 자기가 원망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다. 음주를 영원히 끝내고 싶다는 충동이 엄청났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함을 알게 됐다. 단주해야 할 필요나 소망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술을 마시지 않으려 할 때의 완전한 무능력, 이것이 알코올 중독의 당황스러운 특징이다. 그렇다면 이 책 빅북을 읽는 당신이 우리와 같은 알코올 중독자 중의 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나름대로 결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일정 기간 술 끊기 실험이 도움이 될 것이지만 고생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에게 그리고 아마도 의학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훨씬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술을 마시는 재발에 선행하는 정신 상태에 대해 몇 가지를 묘사해 보겠다.
명백히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어떤 사고방식이 첫 잔이란 필사적인 실험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알코올 중독자를 지배하는 것인가? 친구들은 그를 이혼이나 파산의 지점까지 이끌고 간 술 잔치 뒤에 그와 함께 이유를 따져보는 중에 그가 술집으로 곧장 걸어 들어갈 때 뭐가 뭔지 종잡을 수 없다. 그는 왜 그러는가?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첫 번째 본보기는 짐으로 부를 친구이다. 이 남자에게는 참한 아내와 가족이 있다. 그는 돈벌이가 되는 자동차 판매점을 상속받았고 자랑스러운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이다. 좋은 영업사원이며 모두가 그를 좋아한다. 그는 지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보기에 신경과민인 성향을 제외하고는 정상이다. 그는 35세가 될 때까지 전혀 음주하지 않았다. 마신 지 몇 년 내에 만취했을 때 폭력적으로 되어서 강제 입원되어야 했다. 그는 정신병원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연락을 해왔다. 우리는 그에게 알코올 중독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차단한 해답을 말해 주었다. 그는 단주를 시작했다. 가족은 다시 모였고 그는 음주로 잃어버렸던 사업장의 영업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한동안은 모든 것이 잘 되었지만 그는 영적 생활을 확장하는 데에 실패했다. 그는 연이어 6번이나 취한 자신을 발견하고 크게 실망했다. 우리는 이 각각의 경우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주의 깊게 검토하면서 그와 함께 활동했다. 그는 자신이 진짜 알코올 중독자이며 심각한 상태라고 동의했다. 계속 마신다면 또 한 번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될 것을 알아차렸다. 나아가서 그는 깊은 애정을 가진 가족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는 또다시 취해버렸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정확히 말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그 이야기다. 화요일 아침 일하러 갔습니다. 한때 내가 소유했던 업체에서 영업사원이 된 것에 대해 짜증낸 것이 기억납니다. 사장과 몇 마디 말을 나누었는데 심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난 교회로 운전해 가서 자동차를 살 유망자 한 명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도중에 배가 고파 술집이 있는 도로변에 차를 세웠습니다. 음주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나는 샌드위치를 먹자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이곳에서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을 찾아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났고 그곳은 몇 년이나 다니던 곳이라 친밀했습니다. 나는 맨정신으로 지난 몇 달 동안 거기서 여러 번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샌드위치와 우유 한 컵을 주문했습니다. 그때까지 술을 마실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샌드위치를 하나 더 주문했고 우유를 한 컵 더 마시기로 했습니다. 내 우유 안에 위스키 술을 조금 넣어 마시면 위가 가득 차 있으니까 다치진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갑자기 머리를 스쳤습니다. 위스키 한 잔을 주문하고 우유 속에 부었습니다. 내가 그리 똑똑한 것은 아니라고 막연히 느꼈지만 위가 가득 차 있는데 위스키를 마시는 것이라서 안심했습니다. 실험은 잘 진행되었고 위스키를 또 한 잔 주문해서 새 우유 속에 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귀찮게 여겨지지 않아서 한 잔 더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짐은 한 번 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음주가 언제나 그에게 야기시키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생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는 구금된다는 위협, 가족과 직장의 상실이 있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로서의 자신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졌었다. 그런데 그는 단지 위스키 술을 우유에 섞으면 마실 수 있다는 바보 같은 방안에 이끌려서 음주하지 않아야 하는 모든 이유를 쉽게 무시해버렸다. 단어의 정확한 정의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것을 간단히 미친 정신이라 부른다. 그와 같이 균형을 잃고 똑바로 생각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또 다른 무엇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당신은 이것을 극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억지로 꾸며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사고방식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특징적인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짐이 그 결과에 한 것보다 더 심한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언제나 이상한 정신현상이 있었는데 건전한 이성과 병행해서 첫 잔을 마시기 위한 미친 정신인 시시한 변명이 필연적으로 이어졌다. 건전한 이성은 우리를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 미친 정신의 방안이 이겼다. 다음날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진심으로 솔직하게 자신에게 묻곤 했다. 몇몇 상황에서 우리는 신경과민증, 화, 걱정, 우울, 질투 혹은 그와 같은 것에 의해 자신이 정당화된다고 느끼면서 의도적으로 술 취하러 나갔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시작했어도 우리에게 언제나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비추어 보면 술잔치를 위한 정당화가
미친 정신일 정도로 불충분한 것임을 시인해야 했다. 평상시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할 때도 일어날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는 미리 진지하고 효과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제 안다. 첫 잔에 대한 우리의 행위는 말하자면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데 정열을 바치는 인간처럼 터무니없고 이해할 수 없다. 그는 질주하는 차 앞에서 요리조리 건너뛸 때 짜릿하다. 우호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몇 년 동안 즐겁게 지낸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그에게 웃기냐, 교묘한 방안을 가진 바보라는 딱지를 붙일 것이다. 그 다음에 행운은 그를 떠나고 몇 번이고 연이어 가벼운 상처를 입는다. 당신은 그가 정상이라면 그것을 그만둘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내 그는 다시 부딪히고 이번에는 머리가 깨진다. 병원을 떠난 후 일주일 안에 질주하는 노면 전차에 한 판을 부러뜨린다. 그는 도로 무도한 횡단을 영구히 그만두기로 결정했다고 당신에게 말했지만 몇 주 안에 다리를 둘 다 부러뜨린다. 전적으로 도로를 조심하고 멀리하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하면서 이런 행실을 몇 년이고 계속한다. 마침내 그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아내와 이혼을 하고 비웃음거리가 된다. 그는 도로 무단 횡단 방안을 머리에서 떨쳐버리려고 알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애쓴다. 자기 방식을 고치길 희망하며 그는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둔다. 그러나 병원을 나오는 그날로 소방차 앞으로 질주하고 등뼈를 부러뜨린다. 그런 남자는 돌아버린 것이겠지. 그렇지 않은가? 당신은 우리의 신뢰를 너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가혹한 시련을 겪어온 우리는 도로 무단 횡단을 알코올 중독으로 바꾸어 놓으면 이 신뢰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을 시인하게 된다. 우리는 다른 면에 아무리 지정적이라 할지라도 알코올이 관여되는 곳에는 이상하게 미친 정신인 것이다. 거세는 언어 표현이지만 진실이 아닌가. 당신들 중 몇몇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네, 당신이 말해준 것은 진실입니다만 우리에게 완전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세 중 몇몇은 가지고 있다고 시인하지만 당신 동료들이 했던 극단까지는 가지 않았고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준 후에 우리는 자신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다시 발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음주를 통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고 확실히 그렇게 할 의도가 없습니다. 정말은 고맙습니다. 이것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진실일지 모른다. 그들은 현재 바보처럼 심하게 음주하고 있지만 그들의 두뇌와 육체가 우리처럼 손상되지 않았으므로 술을 끊거나 절제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이건 잠재이건 알코올 중독자는 거의 예외 없이 자기 지식의 기초에서는 절대로 단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드러나온 이 점, 우리 알코올 중독자 독자들의 가정을 박살내는 이 점을 강조하고 다시 강조하고 싶다. 또 하나의 신뢰를 들어보자. 프레드는 잘 알려진 회계사무소의 공동사업자다. 그는 수익이 많고 근사한 자택을 가지고 있으며 행복한 기혼자이며 대학생 나이에 장래가 유명한 자녀들의 아버지이다. 그는 인성이 매력적이어서 누구와도 친구가 된다. 어쨌든 성공한 사업가가 있다면 바로 프레드이다. 어디로 보나 그는 안정되고 잘 균형 잡힌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알코올 중독자다. 우리가 처음 프레드를 본 것은 약 1년 전으로 그가 술 깰 때 덜덜 떨리는 심한 경우로부터 회복하려고 갔던 병원에서였다. 이런 경험은 그에게는 처음이었고 이 일을 몹시 부끄러워했다. 그는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임을 시인하기는커녕 신경을 쉬게 하려고 병원에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는 그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나쁠 수 있다고 강하게 암시했다. 그는 며칠 동안 자신의 상태에 대해 우울했다. 그는 아예 단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의 성격이나 입장을 무시하고라도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나지 않았다. 프레드는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고는 믿지 않았고 더군다나 그의 문제에 대한 영적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가 알코올 중독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그에게 말해 주었다. 그는 흥미를 가졌고 몇몇 정세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지만 혼자서는 그의 알코올 중독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기에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이 굴욕적인 경험에다가 얻어진 지식을 더해서 남은 인생에서 맨정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자기 지식이 알코올 중독을 고칠 것이라며 자신했다. 우리는 한동안 프레드에 대해 듣지 못했다. 어느 날 그가 병원에 다시 입원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번에는 그는 몹시 떨고 있었다. 곧 우리를 애타게 만나보고 싶다고 알려왔다.
우리에게 말해준 그 이야기는 너무나 교훈적이다. 왜냐하면 한 사내가 단죄해야겠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했으며 음주하려는 아무 핑계가 없고 술 이외의 다른 모든 관심사에는 더할 나위 없는 판단과 결단을 내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몸져 누워있다. 그의 다음 말을 들어보자. 나는 동료 여러분의 알코올 중독에 대해 말해준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내가 다시 술을 마시는 일이 있으리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첫 잔에 선행하는 교묘한 미친 정신에 대한 당신들의 개념에 감사했지만 나는 그것을 배운 후라서 나에게 일어날 수 없다며 자신했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동료 여러분만큼 멀리 나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다른 개인적인 문제를 대략 처리하는 데 평소에 성공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패한 곳에서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나의 의지력을 행사하고 조심해야 할 사안일 뿐이라며 당연히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는 사업을 해나갔고 한동안은 모든 것이 잘 되어 갔습니다. 나는 술을 거절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사안을 너무 힘든 일로 만든 것은 아닌지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회계 증거를 정부 관청에 제시하려고 워싱턴에 갔습니다. 이런 특이한 금주 기간 동안 이전에 읍내를 벗어난 적이 있어 새로운 것은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나는 건강했고 압박하는 문제나 걱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업은 잘 되었고 나는 만족했고 상대방도 역시 그렇다고 알았습니다. 완벽한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으며 잘못될 조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호텔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려고 느긋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내가 식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녁 식사와 함께 칵테일을 두어 잔 마시면 건사할 거야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칵테일 술과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칵테일을 한 잔 더 주문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조금 걸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을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이볼, 얼음 위스키 술 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 그래서 술집으로 걸어 들어가서 한 잔 했습니다. 그날 밤 여러 잔 더 했고 다음날 아침에 많이 마신 것을 기억합니다. 뉴욕에 가는 비행기를 탄 것과 내리고 나서 아내 대신 친절한 택시 운전기사를 만난 것을 희미하게 기억해내 봅니다. 운전기사는 여러 날 나를 동반해 주었습니다. 어디를 갔는지, 무슨 말과 행동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병원에 온 것입니다. 생각할 능력을 되찾자마자 워싱턴에서의 그날 저녁을 주의 깊게 점검해 보았습니다. 나는 술에 대해 방심했을 뿐만 아니라 첫 잔과 전혀 사와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칵테일이 무알콜 음료나 되는 듯이 조심성 없이 마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알코올 중독자 친구들이 내게 말해 주었던 것, 알코올 중독자의 정신을 가지고 때와 장소를 만나면 다시 마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내가 아무리 방어를 강화해도 어떤 사소한 이유에 무너져서 어느 날 술 한 잔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글쎄, 그냥 말 그대로 아니 더 이상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코올 중독에 대해 배운 것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나 그때부터 내가 알코올 중독자의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지력과 자기지식은 마시고 싶을 때 이상한 정신적 공백을 메우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자기들을 절망적으로 패배하게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나는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결정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의 멤버 두 명이 나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은 싱긋 웃으면서 나는 이를 드러내 웃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내게 자신을 알코올 중독자라고 생각하는가? 이번에는 진짜로 패배했는가를 물었습니다. 나는 두 가지를 다 승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워싱턴에서 내보였던 것과 같은 알코올 중독자의 정신은 절망적 상태라는 취지의 증거를 나에게 무더기로 제시했습니다. 그들 나름의 경험에서 나온 사례를 12가지도 넘게 인용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가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영적인 해답과 100명의 멤버들이 성공적으로 따랐던 행동의 프로그램의 윤곽을 그려주었습니다. 비록 나는 이런 많은 교회 신자였지만 그들의 제안이 지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행동의 프로그램은 온전히 알아차렸지만 상당히 과감했습니다.
몇 가지 평생 지녀온 개념을 완전히 내던져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완수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때에 나는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구제된다는 호기심 많은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증명되었습니다. 영적 원리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훨씬 더 만족하는 생활 방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온 생활보다 더 쓸모 있다고 믿습니다. 나의 예전 생활 방식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에 가장 좋은 때라도 지금의 가장 나쁜 때와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과거로 갈 수 있다고 해도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프레이드의 이야기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그와 같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와닿았기를 희망한다. 그가 느낀 것은 가혹한 시련의 첫 아픔일 뿐이다.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는 문제를 해결하려 시작하기 전까지 몹시 심하게 난도질을 당한다. 많은 의사와 정신과 의사가 우리의 결론에 동의한다. 그들 중 한 명인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의 간부는 우리 중 어떤 이에게 최근에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평균적인 알코올 중독자의 상태가 일반적으로 절망적이라는 당신들의 말이 나의 의견으로는 옳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 두 명의 이야기를 듣고 하늘의 도움을 제외한다면 100% 절망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우리 병원에 환자로 들어오겠다고 했어도 피할 수 있었다면 나는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 너무도 가슴 아프게 합니다.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지만 당신들의 그런 사례와 같은 영적 접근법을 깊이 존경합니다. 대부분의 사례에 실질적으로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한 번 더 말하자면 알코올 중독자는 어떠한 때에는 첫 잔에 대한 효과적인 정신적 방어가 전혀 없다. 매우 드문 사례를 제외하고 그 자신이나 어느 다른 인간이라도 그런 방어를 해줄 수 없다. 그의 방어는 더 높은 힘으로부터 와야만 한다.